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무혁TV입니다. 오늘은 김칫국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 해외에서 발표된 오토바이가 한국까지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 줄을 알고 지금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킵니까? 꿈을 꿔도 너무 대차게 꾸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현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은 일단은 제 직업이 뭔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무혁이가 이 모델 어때요 하면서 가져오는 이것들 언젠가는 출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혁이가 가져와가지고 해외에서 이거 발표됐는데요 하는 이 모델들 뜨면은 뭐 한국에 뭐 바로 적용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가져와가지고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해외에는 저 모델이 있는데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는 저게 왠지 한국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는 모델들을 보면서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 인플루언서 놈이 직업이 또 이제 모터사이클 분석가, 약간 저널리즘에 입각해가지고 애널리스트 분석을 하는 분석가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놈이 이야기를 하면은 왠지 이거 빨리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빨리 저기 안 하나 하고 막 찾아보고 그러시죠.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스탠스를 명확하게 취할 때가 시기가 있어요. 그때 그냥 무영맨이 지금입니다, 지금이니 할 때 그렇게 해야지, 그전에는 그냥 이런 정보 정도로만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엊그제 그 V4 크루저 관련해가지고 그 영상도 안 들여올 이유가 없다를 한 거지, 절마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무혁이가 이렇게 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잘못들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왜냐, 그동안에 무혁이가 이야기했던, 크게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안 들어왔던 놈들을 찾기가 힘드니까 나름이 적중이 되니까요. 그런데 애초에 이런 적중을 하는 인간들도 잘 없거니와, 적중을 한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적용이 되는 게 또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긴 세월, 무혁이가 많을 때는 지금 2년 걸렸던 게 있어요. 저놈이 한국에 안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할 때 진짜 준비를 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그 품질 좋은 오토바이를 선점을 했었으니까 그 효과를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가시는 분들 좋습니다. 무역의 말 믿고 그렇게 따라와 주셔서 정말 고마운데, 근데 이거 분위기는 잘 살펴야 돼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모터사이클들을 또 타보고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신모델들이 나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게임에서도 제 캐릭터를 다 키워놓고 나면은 다른 직업을 또 키우잖아요. 근데 다른 직업도 출시돼 있는 놈들은 앵간한 거 다 키웠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을 기다리잖아요. 그 다음에 신 직업이 나와. 그럼 또 이제 좀 재밌어가지고 신 직업 언제 나온지부터 막 준비하고, 뭐 베타 테스트 되면 베타 테스트로 또 가보고, 오픈 베타 딱 뜨자마자 다 접속해가지고 그 맛보는 그 재미를 가지고 있는, 갈 때까지 가본 사람들 중에 이제 뭐 한 사람일 수도 있었어 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제 신모델들을 주로 다뤄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대표적인 녀석이 이제 하야부사, 요 녀석 시나리오인데, 저는 신형 하야부사가 나올 때를 언제 깨달았었냐면, 하야부사를 판매하고 나서 한 2년 있고 나서부터 이미 그때부터 왠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박무혁TV 35화 하야부사 단종 소식 하면서 여기 하야부사 영정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이 하야부사를 단종을 내면서 스즈키는 앞으로 신형 하야부사를 유로 5 모델로 맞춰가지고 안 내보낼 이유가 없다 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알천도 단종시키고 하야부사도 단종시키고 하면은, 일단은 뭐 상식적으로 알천은 그래도 가지 않을까, 베스트셀러였다는데 알천 하야부사 둘 중에 근데 저는 한 개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가지고 하야부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난 하야부사가 먼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존버를 탔고 적중됐습니다. 이렇게 2019년도에 한번 했고, 2019년 또 중간에 또 이제 6개월 있다가 됐고, 근데 이제 서서히 그 찌라시를 갖다가 접수를 해가지고 딱 보는 게 2020년 10월달 서서히 윤곽 나오다가 그 해 연말에 하야부사 발표를 했습니다. 할 거라고. 그래서 바로 하야부사 계약이 된다. 그 해는 넘었구나. 해 넘어가지고 이제 계약 찌라시 딱 나오자마자
바로 저기 전화해가지고 내 1호차 찐뽕 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야부사 계약 딱 하고 그 다음에 신형 하야부사 딱 시승차 나와가지고 한국 도착하자마자 또 이제 신형 하야부사 시승기 찍으러 바로 날아가고, 그리고 기다렸던 한참 있다가 하야부사 딱 제 차 딱 오자마자 바로 언박싱 방송을 갖다가 쫙 날렸었죠. 5월달 보세요. 존버의 기간이 언제입니까? 2019년 1월부터 2019, 20, 21, 예, 거의 뭐 2년 반 3년 가까이 되죠. 예, 요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중률을 갖다가 떠나가지고 뭔가에 하나에 꽂히면은 제가 다른 것들 퍼즐 조각이 맞추는 거를 되게 좋아를 해요. 분명 저게 안 할 이유가 없는데 해서 분석을 해봅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따따따따따따 이거 그 파고드는데 이거 하나에 제가 딱 집중을 하면은 이미 몇 달 걸러가지고 분석을 해서 완료가 되었던 놈들이에요. 자동차 판에서도 이런 것들 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 차가 안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하면서 뭐 이미 근데 그 저기 자동차 수입원이나 제조원으로부터 이미 저기 찌라시나 이런 거를 듣고 오히려 저기 기사를 써달라고 해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그냥 철저하게 내가 봤을 때는 저거 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저거 안 할 이유가 없는데 한 것들 적중률이 높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박무혁TV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좀 착각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할 거는 해야지. 제가 저거 이야기 이제 뻥끗해가지고 하는 거 나오기는 나옵니다. 근데 그 시점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게 해외에서 발표된 오토바이 한국까지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 요거를 갖다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분명히 무영맨이 생각했을 때는 저놈이 발표를 했더라도 들어오는 데는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견주어 봤을 때 들어오려면은 꽤나 걸리겠구나.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턱대고 나온다고? 예, 사전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저거 기다려야지 하는데, 그게 언제가 될 줄 알았어. 진짜 시간이 금인데, 저는 이제 시간이 금인데 저 높은 기술력 갖다 지금 안 보고 뭐 하시지? 뭐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물론 돈이 뭐 썩어 넘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선택을 할 때 기왕이면 더 좋은 거, 기왕이면은 더 진보된 거, 내가 그냥 이거 한번 참고 말지, 이거 존중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김치국 막 사발로 들이마시면서 와씨 저 페이스리프트 된다는데, 에이씨 그럼 내 저거 해야지. 언제 될 줄 알았어요. 그럼 2년 동안 그거 나 저 기다리는 거 저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하야부사 그 신형 나온다고 했을 때 진짜 그 2년 반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매번 계속 진짜 틈만 날 때마다 들어가서 찾고 보고 해외에서 정보 수집하고, 어떨 때는 부품 인증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해외 부품 인증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쳐다보고, 그래서 찌라시를 모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의 스탠스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기대가 된다 하고, 애매하다가 있고,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확정이다. 이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조금 이제 촉이 좋으신 분들은 무혁이가 안 할 이유가 없다 단계에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기대가 된다고, 애매하다, 요 3개는 있잖아요. 확률이 반반이에요. 무슨 반반? 들어온다 안 온다, 그냥 그 딱 반반이에요. 근데 제가 확정이다를 이야기하면은 쟤는 그냥 확정돼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확정이다를 이야기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그때는 이제 인증이 어느 정도 들어가가지고 인증이 통과될 때쯤, 또는 이 오토바이 인증을 위해서 들어와가지고 인증을 준비를 할 때 였는데, 저는 재작년부터 그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워낙에 한국의 인증 기준이 이상해져 버려가지고 인증 떨어질 확률도 높고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게 보장도 없고 하니까, 저는 확정이다를 어느 순간에 한다. 이 오토바이 인증이 완료됐을 때, 그 완료됐을 때 자 확정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적어도 인증 완료됐을 때, 그때 이제 믿고 고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안 할 이유가 없다 요 때는 한 60% 70% 애매하다 할 때는 그냥 기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다. 근데 이 안 할 이유가 없다도 있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저게 마음에 든다, 생각이 든다 하면은 못해도 2년에서 3년 요거는 킵을 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발표가 난다 하더라고요. 난다 하더라도
자, 왜 해외에서 발표가 난다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스즈키 DRZ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안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아니, 들어올 이유가 100만 가지가 있는데 안 들어올 이유는 어떻게 찾겠습니까? 들어올 이유가 100만 가지가 있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2024년도에 DRZ4S 하면서 24년도에 기사가 올라옵니다. 예, 이미 뭐 발표돼가지고 나오잖아. 이게 24년도예요. 24년도인데 근데 이 오토바이 언제 풀렸어요? 26년, 24, 25, 26 거의 뭐 또 2년 반,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뭐 오래 걸렸을까? 당연 안 들어올 이유가 100만 가지가 아니지. 들어올 이유가 100만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수입원이 이거를 결정하고 대리점 사장님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시장 캐파도 분석을 해야 되고 이게 수입원이라는 게 뭐 그렇습니다. 한번 삐끗하면은 그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거를 갖다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봐요. 제가 분석했을 때 쿼터 미드급의 시대에 어드벤처 랠리룩 시대에 가와사키에서 글로벌에서 KLE 500을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저는 당장 이번 연도에도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많이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제가 가와사키의 관계자는 아니지만 왜냐면 가와사키는 버시스 이후로도 이렇게 어드벤처 랠리룩 바이크들을 갖다가 다뤄온 역사가 좀 짧죠. 그러다 보니까 좀 또 KTM 막 390 어드벤처 R 나오고 쟁쟁한 모델들 저러고 미쳐고 앉아 있는데 그 시장을 갖다가 과연 이렇게 들어갈까? 저라면은 제가 가와사키 관계자라면은 글로벌에서 어떤 이제 스코어를 기록하고 어떤 인기를 얻는지 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찍어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다라는 대충의 겐토가 생겼어요. 그거는 이제 그 가와사키 입장이고, 근데 소비자의 입장이라면은 어이 KLE 500 가와사키 팬이 얼만데 한 컨테이너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이가 하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게 바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즈키에서 안 들어올 이유 없는 DRZ4S 언제 나왔어? 2026년에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가서 이제 요 내용 그대로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DRZ4S 분명히 스즈키에서 수입 의지가 있고 안 들어올 이유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내년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26년도에 나왔습니다. 적중률 100%. 그리고 또 글로벌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넘어야 할 산이 뭐 한두 개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입원 리스크도 있는데 우린 또 이 글로벌 상황까지 봐야 돼. 예,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한전 개난리가 났었죠. 그럼 뭐 전쟁 또 터지고 하고 또 이제 요즘에 또 뭐 있어? 환율 달러 1,500원인데 이러려면은 수입원이 저 오토바이를 수입을 하고 싶어도 이거 삐끗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이게 K식 유로 5 플러스 요놈이야. 한국 경제 상황도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요런 쓰리고가 터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인증 미끄러져 봐요. 인증한다고 차 들여왔어. 근데 인증 미끄러져 가지고 빼야 돼. 그러면 거기서 날아가는 돈이 안전자료에서 몇천만 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서류 준비해야 되고 뭐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데 스트레스 그냥 담당자 머리 터져버리는 거야. 예,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K식 유로 5 플러스 이걸 갖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내연기관의 전성기가 다시 시작된 건 맞습니다. 트럼프 형님아 때문에. 지금 트럼프 형님아 때문에 뭐 자동차건 오토바이건 내연기관 연장 딱 보자마자 그냥 그동안에 딱 숨겨왔던 카드를 다 꺼내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중국 브랜드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기통 모델들을 갖다가 작년 이크바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내연기관 연장 딱 그냥 오케이 되는 순간 그냥 그 작년 이크마 그 현장이 그냥 축제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제 분위기면은 뭐하냐고. 실제 환경 규제 때문에 그동안에 전 세계 메이저 모터사이클들이 골머리를 앓아왔지 않습니까? 그놈의 그 유로 환경 규제가 기업 때려잡는 거예요. 예. 이 모델들이 많이 발표가 된 거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유로 5 플러스를 진짜 통과해가지고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고 내년도에는 이 인증받은 규격대로 각 나라에 돌아다니는 꼬라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한국이
다른 나라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거는 진짜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수입 모터사이클, 특히 유로5 플러스 적용되는 놈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에 돌아다니는 거를 보고 나서나 원래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나라 오토바이 볼모지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 말 틀렸습니까? 잘 봐요. 사기통 알차들 메이저 브랜드에서 쿼터급으로 사기통 나오는 이 알차들 브랜드마다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 모델 발표를 했고, 또 혼다마저도 우양혼다에서 12500F하고 얘네들 사기통 만들어 가지고 나올 거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왜 잽을 날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유로5 플러스권에 이 오토바이들 생산돼 가지고 납품돼 가지고 번호판을 장착을 하고 실제 달리고 있냐고. 혹시라도 그 달리고 있는 거 있으면은 좀 링크 좀 줘보세요. 실제 달리고 있는 거. 저는 아직 그 중국 메이저 브랜드에서 생산된 거는 사기통이에요. 다기통은 이제 3기통도 뜻하니까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사기통, 그 사기통 중에서도 인라인 사기통하고 V4 사기통 동시에 굴러다니는 메이커가 QJ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QJ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실제 영국 도로를 유로5 플러스 리터급 슈퍼바이크가 돌아다니고 있는 사례가 지금 저거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돌아다닌다면 저의 뭐 검색력의 한계라고 치겠습니다. 현재 6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6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뭐 일본 브랜드, 유럽 브랜드들이 뭐 반피라 가지고 사기통 리터급 바이크들을 단종을 시켰나? 유럽권에서 아예 그냥 생산 해가지고 납품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R6하고 R1이 빠이 짜이찌엔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게 뭐 애매하건 아니면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 안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 하더라도 인증받고 자시고 하는데 한참을 갖다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제 마음이 동나가지고 저놈 이제 거의 뭐 확정적으로 출시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겠어 하는 거는, 한국에 저 인증차가 들어와서 인증 통과됐다는 그 발표가 있고 나서 해도 늦지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야, 그럼 니는 그건 불확실한 거에 대해 가지고 왜 그렇게 뭐 신경을 써가면서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해왔냐. 저는 이게 제일 재밌어요. 야, 진짜 직업 선택은 진짜 잘한 것 같아. 저 분석하는 것도 재밌고, 이게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게 형님들이랑 같이 타고 다니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저 모델 저거는 딱 이 어드벤처 요 분야에서는 발군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한국 들어와서는 참 재밌겠는데, 근데 요 놈이 요 수입원하고 만나면은 X 되겠는데 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 머릿속으로 재미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이게 저는 게임하는 것보다 재밌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런 몇만 가지 생각이 지들끼리 싸우면서 저한테 재미난 메시지를 주거든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는 게 재밌고,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와서 영상으로 퍼뜨리면서 여러분들께 뭐 즐거움을 주는 거, 그리고 내 스스로도 이러한 적중을 하면서 뭐라고 할까, 희열을 느끼고 만족을 하는 거. 참 변태 같은 놈이에요. 대신에 그 신모델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타 테스트 한국에 들어와서는 한 1년 2년 굴러봐야 그 다음에 뭐 알 수 있다 뭐다 하니까, 근데 저는 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딱 저 물건을 보면은 드는 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를 해놓은 게 내구재인데 여기서 무슨 오류가 생길까, 나도 궁금한데 오류가 생길까 안 생길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첫 바다로 나와가지고 하드코어로 조지면서 그것들 또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가장 아까 전에 게임 말씀드렸잖아요. 그 게임에서 오픈 베타 테스터를 모집해가지고 가장 먼저 맛봐라 하면 거기서 뭐 오류 나올 거 보고 이제 그 게임 제작사에서 그거를 토대로 수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밸런스 패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딱 나오자 신직업 론칭하면서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거, 누구보다 먼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직업 만족도가 최상이고, 제가 그걸 통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딱 이렇게 해서 믿으시면은 가십시오 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또 단순 게임 직업 고르고 베타 테스트 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에요. 무역이 말 하나로 인해 가지고 돈이 뭐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문제고, 이제는 뭐 앞으로 이제 큰 대백이랑 레저 바이크 다루기 시작하니까 점점 1,000만 원 넘어가는 놈들, 또 2,000만 원에 근접하는 놈들까지 나중 시간 되면은 그런 것들 나올 건데, 저도 이제 이러한 말을 하고 신모델들 다룬 데 있어가지고 더욱 신중하고, 진짜 아니다 싶은 거는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에 다른 브랜드들 오토바이들도 타보고 이제 뭐 광고 일회가 들어와가지고 타보는데 좀 아니다 싶은 물건은 제가 좀 못 다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강하게 드는 물건들은 그냥 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도 그 돈씨라는 물건은 저는 안 하려고요. 그 한두 푼이 아쉬워가지고 그 돈씨를 갖다가 속여가면서 판다. 일단은 제 자존심이 용납을 못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무역이가 그동안에 이 업계에서 참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 지금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뭐냐, 그래도 저놈 자식 제품 검증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하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돈 욕심 하나 때문에 그 삐그덕거리는 그 짓거리를 해버리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절실하게 드는 요즘입니다. 그렇기 땀시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오토바이, 김치국, 근데 김치국 좀 마셔도 안 되겠나? 세상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긴데, 재밌게 살다 가야지. 알겠습니다. 김치국 거리는 가지고 올게요. 마실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걸리는 시간이 고뇌의 시간이 한두 시간은 아닐 것이다. 하루 이틀은 아닐 것이다. 한두 달은 아닐 것이다. 길게는 2년, 3년 존버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도 김치국 마실 거면은 많이 드십시오. 그 안에 다른 모델들이 들어온다 만다 드셔도 됩니다. 왜냐? 박무혁이 지는 김치국 2년 3년 안 들여 마셨냐? 저도 마셔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실 분들이면 얼마든지 김치국 마시라고 제가 앞으로도 재미난 오토바이 들고 올게요. 근데 뭐니 생각하기에 한두 달도 못 참을 것 같은데 김치국부터 그냥 드링킹을 한다. 그거는 절대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무혁이었습니다.